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48시간 만입니다. 무박 4일간의 남북 고위급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최종 타결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쏟아져 들어왔고요. 청와대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새벽 2시에 대국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매우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된 주요 내용과 그 뒷이야기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누구보다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남자 안창일 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간에 피말리는 무박 4일 마라톤 회담이었습니다. 오늘 그 의미 조간신문에서 어떻게 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제목, 북한 지뢰 폭발 유감, 고위 접촉 타결됐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극적인 악수.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황병서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담 타결 직후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인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무박 4일 회담 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측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유감 표명의 주체까지 정확히 적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무박 4일 협상을 마친 김관진 실장이 오늘 새벽 1시 43시간 걸친 남북 고위급 접촉을 마치고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임진강을 건너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지뢰 사과하고 우리 측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남북이 합의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북측이 유감이라고 표명한 것 사실상 사과다, 아니다, 사과에는 좀 못 미친다,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 박 대통령 원칙 고수의 승부수가 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사의 주인공인데요. 24일 어제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매번 반복되어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자 필요하다. 박 대통령 매우 강경하게 밝혔는데 결국 박 대통령의 이 원칙 고수가 북한에 먹혔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남측이 도시락을 준비했군요. 상부와 조율, 그렇기 때문에 정회가 매우 잦았다. 협상이 길어졌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협상이 길어졌는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자세한 취재 내용 준비했습니다. 일단 도시락은 우리 측이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파주에서 굉장히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북측이 왜 이렇게 정회를 선언했는지 그 이야기 저희 취재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때 B-52 폭격기 등 한반도 투입을 검토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왔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번 회담이 타결되기 전까지 남북 군사력의 증강 굉장히 에스컬레이팅 돼 있다. 북한에서는 공기부양정 잠수함들을 총동원했고 우리 남측과 미군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 준비했고요. B-52 전략 핵 폭격기까지 준비를 했던 것,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 김정은은 우리 측과 미국의 자산인 스텔스기와 핵 폭격기가 두려웠긴 했나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북한 지뢰도발 유감 표명. 그리고 추석에 이산상봉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남북이 이번에 이산 가족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는데 추석을 맞아서 이산상봉 극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는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접촉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실렸네요. 서울, 평양의 영상 생중계, 각각 서울과 평양으로 생중계됐다. 한쪽에서 기세 밀리면 이런 쪽지가 날라들었다는데 허리 세우라우. 과연 어떤 쪽지 내용인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이 극적으로 타결했던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가 밤샘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남북은 오늘 새벽 0시 55분 모두 43시간에 걸친 접촉을 마무리 짓고 6개 문항의 공동 보도문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지난 4일에 발생한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과까지는 아니었지만 절반의 소득이란 평가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감의 주체로 북측이란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버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의 대가로 확성기 심리전을 오늘 낮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또 도발하면 다시 심리전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풀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번 마라톤 접촉의 성과와 관련해 도발해놓고도 큰 소리치는 과거 공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남북은 이 밖에도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타결된 남북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둘,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넷, 북측은 준정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섯,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 여섯,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상으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의 타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관진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을 좀 흉내내봤습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 때 제 이름의 가운데 관자만 넣으면 나랑 똑같다라는 농담이 생각나기도 했는데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협상 내용 오늘 방금 제 모습 그대로 가슴에 태극기를 단 김관진 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2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남북회담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라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북측은 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사과합니다라는 사과 표현이 적시되진 않았지만 북측은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유감 표명의 주체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오늘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했던 내용을 우리가 북측의 유감 표명, 사실상 사과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받고 우리는 확성기 끄기로 했죠. 네 번째, 그리고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다섯 번째 의미는요. 여기까지는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5, 6번부터는 상황이 확 바뀝니다. 5번, 남과 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만난 김에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가 이산가족 상봉은 해버리자. 닥친 김에 9월 추석을 맞아서 해버리자. 이산가족 상봉 추석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다양한 부분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추측해야 하는 건데 일단은요. 남북 간의 이번 결의문 채택, 특히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한 의미부터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정승희 위원님. 원래 우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은 북한이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북측이 유감을 표명한다. 최종 타결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남북이 북한의 도발을 놓고 담판을 벌여서 수습책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이후 고조되어 온 강대강 국면이 해소가 되면서 그것도 저쪽에서는 김정은의 대리인,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남북 최고 지도자의 대리인이 직접 담판을 벌여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양측이 원하는 바를 다 얻었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성과다. 안영환 전 대변인, 사실은 KBS 기자 시절 때부터 북한 전문 기자로 오래 북한을 취재했는데 북한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 잘 안 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는 1등인데 이번에 북측은 유감이다. 김정은 들어서 첫 유감 표명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아마 2번 문구를요. 예.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예. 우리가 요구를 아마 처음에 이렇게 했겠습니다. 2번 문구를. 2번 문구. 북측은 예. 최근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북측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북측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예.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측의 요구였을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그리고 유감이 아니라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들어가 정상인데 예. 우리 국민들은 아마 그 정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유감이냐. 저 표현은 이제 그 북측은 아마 저걸 가지고 현재 지난번에 남측의 조작 모략이라고 북한 주민한테 입에 광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문구를 가지고 북측은 북측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요. 저기서 보면 어느 문구도 에서도 북측이 직접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 북한 주민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요. 자, 하도 협상을 남쪽에서 매달리니까 해주긴 해줬다. 그런데 여기 봐라. 지뢰 폭발인데 남측 군인들이 지들이 그냥 매수를 당한 거 유실 지뢰든지 예. 아무튼 폭발해가 당한 것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게 생각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북측 주민한테는 아마 선전을 하고 군인들 선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측 이걸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게 남북 협상의 기본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저기를 사과를 요구했다면 북한은 끝내 아마 협상이 한 달, 2달 하다가 김광진, 황병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은 100% 저는 한 80점 주고 싶어요. 저도 저 문구는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나름대로. 그러나 그 대가로 이제 북한은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3번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걸 빼고 영구히로 주장을 했을 겁니다. 영구히. 남측은 영구히로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재밌습니다. 예.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북한 측의 요구이기도 우리 측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북한도 바라는 바였을 겁니다. 북한도 원하는 바다. 그렇죠. 우리 측의 요구였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걸 요구했을 거예요. 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뺐다. 그 문구를 서로가 협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문구를 내놓고 북한도 내놓고 이제 서로 수정작을 하는데 예. 그 수정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서로 밀고 밀당하는 결과고요. 어찌됐든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저 정도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채민 소장님,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북한이 죽었다 깨나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이번 지뢰 도발 우리가 안 했다라고 나온 민망한 상황에서 북측은이라는 주체를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측에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안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글쎄 앞뒤 꼭 빼놓고 그것만 보면 뭐 별로 성과 같진 않아 보이고요. 예. 저도 안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중간보다도 중간이 더 중요하지만 그걸 못 넣는다면은 마지막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렇게 넣으면 저절로 북한이 주어가 되지만 예. 저 상태의 문맥에서 북측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저 북한이 했다 이건 모르고 특히 이제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우리 국민이 보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지만 저 합의문은 보도문은 남과 북 국민이 다 같이 보는 건데 예. 북한 주민이 저걸 읽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지뢰가 폭발했다 뭐 어쨌다는 게 도대체 자기네가 폭파한 건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것은 진정한 유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네. 북측이 회담 내내 했던 말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사과 못한다. 황병서가 이랬대요. 내가 여기 김 실장 사과하러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CCTV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로 비공개해서 만나서 유감 표명을 어떻게 하자. 김 실장이 어떻게 말했다는데 그래서 그 둘이 밤샘 고민 끝에 최종 결정한 것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맞았어요. 어제 다른 분들이 모두 아마 적절히 사과는 차마 못하고 유감 표명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저는 좀 오래 갈 것이다. 얘네들이 사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도 고맙게도 제가 틀렸어요. 예. 정말 틀려서 기쁜 상황인데요. 틀려서 고맙다. 네, 저는 이 공동 발표문 보면은 점수를 매기자면은 한 4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대1이다. 4대1이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더 많아요. 예. 저는 유감 표명 이거 저희가 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번이요. 3번 그리고 이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중단. 우리도 확성기 언젠간 중단해야 되는데 예. 출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출구는 하면서 또 전제는 달았어요. 잘했다. 비정상적인 사태 전제는 달았죠. 그리고 준전시 상태 해제하죠. 예.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죠. 네. 민간 교류는 아마 북쪽에서 더 바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4대1 정도를 우리가 다 얻었다. 그래서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외신에서도 예. 한국이 승리한 협상이다. 아, 워싱턴 포스트에서 오늘 한국이 승리한 협상이다. 이런 기사 제목을 그런 달았군요. 제목까지 냈습니다. 예. 네, 저는 이번에 대해서 안 소장님은 이거는 뭐 그다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 일을 듣고 그럼에도 싶은 불구하고. 게 뭐냐면 예. 주어라는 건 문장에 있어서 주어라는 건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저희 법조인들도 문장을 쓸 때는 육하 원칙에 쓰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죠. 육하 원칙의 처음은 무조건 주어입니다. 주어는 영어로 서브젝이고요. 예. 서브젝은 주제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제를 의미해요. 근데 북측이 주제로 들어오고 주어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북한이 단 한 번도 유감은 표명해도 북측을 주어로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건 이 예. 행동의 중심이 자신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협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민선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윤지 대변인 네. 주어 우리 북측은 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는 것을 북한에서 협상 내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밤샘 협상 끝에 북측이란 말을 집어 넣었고 거기에다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물 보따리도 이번에 남북이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100점짜리로 보고 싶은데 예. 안영환 전 대변인은 여당 측이면서도 70점, 80점밖에 안 줘서 약간 의아해요. 야당 출신 박윤지 예, 대변인은 예. 정부 잘했다 100점이다. 예. 그 히로히토 일왕이 예. 이른바 그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광복절이고요. 예. 그래서 곧 다른 나라들은 이제 승전 기념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왕의 말입니다. 김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소 중 사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하겠다 예. 하는 겁니다. 수락함을 통보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긴 문장, 긴 글이 발표가 됐는데 패전이다, 항복이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아유, 내가 우리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니네 뜻을 받을게.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동아시아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네. 오히려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문구와 내용이 문구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예. 실천적 행동의 결과가 뭔지를 보면 북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완전히 자기가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 큰 실수를 했다는 걸 확인했던 거고요. 지금 저 발표문이 6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번과 5번, 6번은 서로가 바라는 거예요. 예. 원래 서로가 바랬던 겁니다. 남북 교류를 열심히 하자 이거였고요. 근데 2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바에 대해서 북쪽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고요.
4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하지만 북도 간절히 원했을 거고요. 네. 3번은 그것이 우리 내용으로 보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거지만 그 앞에 앞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북한이 뭐 또 지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깔짝깔짝 하면 지뢰를 하거나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삽질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성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하고 유승민 두 사람은 그게 무슨 혹독한 대가냐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북으로서는 이 확성기 방송이 대단히 신경 쓰이는 대가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예. 확성기 철거 안 하잖아요.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하여간 이 아픈 가시가 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확성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2번과 관련해서 좀 높게 평가하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통일대박론이라든지 하면서 쭉쭉쭉 밀고 가고 싶었는데 북쪽이 흥 하고 대답하지 않았던 그 대통로를 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8월 25일 날 딱 반환점이었네요. 딱 공시가 딱 지나면서 발표가 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청와대에서 김관인 안보실장이 발표한 만큼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고위급 협상 평가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소회를 밝혔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대북 원칙으로 일관되게 노력한 결과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국민들의 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전기를 이번을 계기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산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치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류를 통해서 남북 상생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른바 통일 대박 보난자 이거죠. 남북 문제는 이제부터 신뢰로 풀어나가야 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까지 즉각적으로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번 고위급 회담 타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회와 평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박 4일 회담이 길게 이어지면서 합의문 도출이 늦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분야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 기자가 날카롭게 물으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옅은 미소를 띠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추측컨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빨리 가서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예. 눈은 쾌착하고 눈도 잘게 감기지도 않는데 많이 좀 수척해졌죠. 네, 기자분들이 또 질문하는 거는 예. 뭐 직업의 당연한 의무지만 안타깝네요. 저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지금 며칠째입니까? 4일째 지금 밤을 새고 통일대교의 우리 사회부 기자들도 4일째 밤을 샜는데 김관진 실장은 저 브리핑 끝나고 자택에 가서 좀 눈을 붙이셨다고 하는데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궁금증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궁금증 4가지.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유감 표명이 과연 사과로 볼 것이냐. 유감입니다. 영어로 하면 sorry인데 sorry는 또 미안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게 그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야 어떻게 유감이 사과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남북 간의 긴 역사적 맥락을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 북한 전문 기자였던 만큼 북한이 지금까지 유감 표명했던 것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데 한 손입니까? 두 손입니까? 한 손이죠. 한 손이에요. 네. 한 손이 안 적다. 됩니다. 예. 북한이 정전 이후에 그 정전 협상을 위반한 게 42만 건입니다. 아유. 42만. 42만 건이요. 물론 이제 사소한 것 다 포함해 42만 건인데 그 중에서 유감 표명한 것은 한 5건 정도. 예. 이 정권,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 번. 그런데 이제 유감 표명도 마지못해 한다거나 아까 우리는 이제 주체가 이번에 북측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주체 표현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우리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예. 자,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청와대 무장 공비 침투 68년이죠. 예. 이때도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이나 전 세계를 한 게 아니라 이유락 전 중앙정부 갔을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실질적으로 저는 유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예. 우리 정부가 제가 유감이라고 하는데 유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무슨 유감입니까? 예. 대외적으로 표명해야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쌍방의 책임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 그러네요. 미군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해서 충돌한 거다. 예. 그래서 유감스럽다. 그것도 마지못해. 저때 뭐 B-52 폭격기가 뜨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 겁니다. 연평해전 때도 저 편 가장 유심히 봐 우발적입니다. 우발적이다. 저건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와서 공격 먼저 친 겁니다. 예. 그런데도 우발적으로 발사한 것을 유감. 그러니까 우리 잘못도 없고 우발적으로 한 건데 둘 다 잘못이다. 다 이런 표현이에요. 금강산 관광선 피격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책임을 우리한테 앞에 비난을 다 했습니다. 남측 정부 관리 못해 비난 다 한 다음에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거의 엎드려 절받기였네요. 그렇죠. 이번 과거는 4건에 비한다면 이번은 그나마 진전된 겁니다. 예. 그나마 북측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진전된 것이고요. 북한 측에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건 개인적으로 과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찌됐든 그런 북측. 그런데 이제 북측의 문제는 먼저 자기 국민에서 광고를 해버립니다. 자기들 예. 잘못이 아니라고 남측의 조작 모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 건 해줬다는 것은 그나마 아까 제가 한 7, 80점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찬일 소장님, 이번에 남북 공동 발표문 2번은요. 네. 지금 저희가 비춰드리고 있는 역대 4번의 유감 표명과 비교해보면 많이 진전된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는 자기들이 만행문 저질러 놓고 쌍방이 노력해야 된다 이고요. 그리고 연평해전은 자기들이 먼저 쓰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금강산 관광객 박광적 씨 피격 사망 사건 때는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라고 심지어 급기야 우리 측 책임이다. 하지만 유감스럽다 이랬는데 이거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발전됐다. 예, 다르다. 발전은 됐지만 예. 이게 주고받기인데 우리가 모처럼 스피커를 이게 확성기를 틀어대니까 북한이 지금 체제가 붕괴하느냐 마느냐 이런 사활적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걸 받아올 수도 있었는데 예. 못 받아왔다. 안 선생님 계속 아쉬움이 좀 남으신 거예요. 예. 황병선은 말하자면 황금덩어리를 들어가고 예. 우리는 그냥 황금덩어리는 못 되고 그냥 쇳덩어리 몇 개 들어온 격이 아니겠는가. 예. 제가 기브앤테이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자 처벌 뭐 김영철 뭐 김상룡은 오히려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무슨 공화국 영웅 칭호 받을지도 모르고 이번 저 합의문이 이제 잘 진행돼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다 좋은데 그러면 예. 결국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은 이전 역사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간 논란에 그것도 포함시키냐 마냐 논쟁은 많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좋아서 좋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소장님은 지금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남으신 거예요. 천안함, 연평도 이번에 다 사과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못 받은 게 좀 아쉽다라는 또 맥락을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노래요? 엘튼 존 노래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다. 엘튼 존 노래 중에 예. 엘튼 존이 한국어로 불렀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노래죠. 이게 Story seems to be hardest world라는 노래, 그 제목의 노래인데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단어다 하는 그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정말 북한 당국에서 완전히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사과, 어폴로지 이런 단어가 말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sorry라는 정도의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고 지금 가장 달라진 건 주체가 나온 거잖아요. 북한은?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 금강산 관광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북한은 계속 우리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한 정부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북한은 자기들이 다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거죠? 이거를 절대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과를 했는데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왜 오이사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어요. 그 자기들은 이 유감이 엄청난 사과인 거죠. 우리는 이거 택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이사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안 소장님 얘기하대로 미흡해요. 우리 기준에서는 사과를 화끈하게 해야죠. 화끈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북한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예. 제 남자친구들 같네요. 그러니까 사과 저는 그게 사과야? 그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과했잖아. 예. 하였는 딱 그 모습 같아요. 네. 쏘리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라라는 엘튼 존의 노래까지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과로 봐야 된다. 국제관계 국가 사이에서 사실상 사과라고 하는 어폴로자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왕의 항복선언문이 그거를 듣고 그 당시 일본 국민들도 저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싸우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몰랐대요. 지금 북이 우리 쪽에 얘기할 때 사실 거의 그 군사적으로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96년도 강릉 앞바다에 그 잠수함 덜컥 걸려가지고요. 예. 그 안인질리에서 덜컥 걸려가지고 그 무장 공비들이 막 그 해집고 댕겼을 때 예. 49일 동안 군사 작전을 했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 사과를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되게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한국 미래연합인가요? 라고 하는 작은 정당의 대표로 북을 방문했을 때 이른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이 둘 당사자가 딱 단둘이서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청와대 무장공비 습격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 예. 아버지 때 일이지만 그러면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때 저질렀던 일들이죠. 뭐 그 천안함이라든지 아웅산이라든지 칼폭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사과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사과와 관련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유감이라고 하는 사과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남과 북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북으로서는 저 정도면 자기들은 위험 감수하고 사과까지 이제 얘기한 거야. 아마 안영환 대변인이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저 내용 있잖아요. 이번 내용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군인들에게 교육시키려면 아마 선전순동부 난리 날걸요. 머리 좀 써야겠다. 엄청 교육시켜야 되고 시간 많이 빼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 간에 이번 시각을 제가 이제 우리 박영진 대변인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좀 부연 설명하자면 한국 사회 진보와 보수의 시각 정확히 뚜렷한 거 봅니다. 보니까 이제 진보나 좌파 쪽에서는 북한을 그만 몰아붙이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지. 이런 식의 분명히 있어요.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지 왜 못해? 이건 사실 개인의 편차가 아니라 개인 누구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게 이러면 굉장히 드러납니다. 저 지금 방금 이야기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안찬일 소장님은 확실하게 이번에 해야지 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신문도 논조가 그래.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 잘했다고 나와요.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인색한 한겨레 신문에서 예. 그걸 보면 진보 쪽에서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고 이 정도면 이런 시가 분명히 있는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수와 진보 한 사안을 놓고도 보수와 진보를 본 시각이 다르다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번 협상은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정부가 매우 애썼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협상 그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입니다. 피 말렸던 43시간. 김관지 실장도 피 말렸고 이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도요. 밤새 한잠을 못 주무셨다라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뒤 설명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 말렸던 43시간이 궁금한데 그 43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43시간 동안 그들이 있었던 이 장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살펴보시죠. 평화의 집에서 이번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쪽에 남측 초소와 북측 초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JSA, 공동경비구역 영화에서 나왔듯이 남북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딱 마주보고 있고요. 그 중간을 보이지는 않지만 군사 분계선이 갈라져 있고요. 이 가운데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유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남측 지역에는 자유의 집, 북측 지역에는 판문각이 있고요. 그 이남에는 평화의 집이 있고 그 북측에는 통일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문점에서 북측에서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측 대표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통일각으로 가서 여기서 회담을 하고요. 남측에서 한다라고 하면 북측 대표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이번처럼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남측에서 회담을 열게 될 경우 체류 비용과 식사 모든 편의사항을 남측에서 비용을 대서 준비를 하고요. 북측에서 열릴 경우 식사는 북측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남쪽에서 열렸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모 도시락 업체에서 영양 딸리지 않게, 또 나이도 많으신데 도시락이 제공됐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평화의 집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어떤 모양의 구조도가 있는지도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48시간, 43시간 피말리는 회담 끝에 이분들은 쉬지도 않나 궁금해하셨을 건데 틈틈이 쉬었습니다. 구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평화의 집 내부에 2층 회담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황병서, 김양건, 그리고 김관진,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렇게 4명이서 배석을 하고 그 뒤에는요 10명, 많게는 10명씩 남측 북측의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정원 요원도 있고 통일부 직원도 있고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때 달라요. 하지만 뒤에 수행원들이 있어서 이 2층 회담장에는요 소형 카메라가 2대 내지 그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평양의 주석궁 김정은이 실시간으로 우리 황병서 동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관진과 황병서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청와대 주석궁에서 파악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이 모습 잠깐뿐이지만 이 모습 뒤에 치열하게 회담을 했던 모습을 각각 평양과 청와대에서는 실시간으로 봤다는 거죠. 다시 구조도를 보면요. 2층 회담장 뒤에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쪽끼리 얘기하고 북측은 북측끼리 작전회의할 수 있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눈 좀 붙이고 세면장에서 샤워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씻으면서 잠깐 눈 좀 붙이면서 이렇게 마라톤 회담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박용진 대변인. 네. 쪽지가 각각 남북 대표에게 회담 중에 막 날라들었다는데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저기가 지금 아까 김진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쪽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상대편의 얼굴을 다 확인을 하고 예. 우리 쪽 얼굴도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영상이 다 청와대와 주석궁으로 이렇게 그렇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좀 지쳐 있거나 예. 기가 죽어 있거나 기세에서 밀린다더라 이러면 허리 꼿꼿이 세우라고. 허리 세우라고. 뭐 이런 쪽지를 수행원을 통해서 이렇게 넣으라고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뭐 나가.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밀리고 있어. 우리 저 배구 같은 배구 경기 보시는 분은 알 텐데 경기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럼 감독이 딱 타임 겁니다. 타임 걸죠. 작전 타임 걸어가지고 확 딱 흐름 끊어놔 버립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막 밀리고 있다. 예. 뭔가 말린다. 예. 이러면 스톱. 스톱. 좀 쉬자. 피곤하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번에 정회 요청을 그렇게 많이 했다. 자주 했다면서. 정말 자주 했다고 그러고 예. 한 3시간, 4시간 정도 평양에서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대표단들이 이제 기다리기만 한 적도 있는데요. 예. 저기가 사실은 좀 넓은 감옥인 거예요. 밖에서 밥 넣어주죠. 그리고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 저기 타결 못하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예. 간 거 아니에요? 저기 갇혀 있는데 저기에 또 재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예. 남북의 연락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북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서로 그 전쟁 지점까지 가더라도 조속으로 문안 인사를 서로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직통전화가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는 게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연락관들은 역할이라서 전화 끊기면 안 되니까. 끊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평양 날씨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서로 예.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락관들이 이번 접촉과 관련해서도 여러 역할들을 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딱 했는데 첫날 회의 끝나고 10시간 회담을 하고 다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잖아요. 예. 김관인 실장하고 전부 다. 그리고 북한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평양으로 못 돌아갔다고요? 못 가고 그냥 잔암산 여관 개성에서 묵었다고 하는 게 이제 기자들의 날 이후에. 얘기인데요. 예. 우리는 와서
그 NSC 회의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NSC 회의를 누가 주재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이 했죠. 대통령이 예. 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은 김관진 실장이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김관진 실장이 바로 그 회담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밤새 그 회의를 지시하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김관진 실장한테 맡겼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남북 군대는 총력전 했지만 우리 회담은 거의 체력전이었던 것 같아요. 체력전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나흘 동안을 거의 예. 그 안에서 감옥 같은 데서 갇혀가지고 양쪽이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체력전과 정보전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박 4일이었죠. 무박 4일. 예. 잠을 못 자고. 진짜 이게 사실 고령이거든. 저 중에서 제일 젊은 분이 홍영표 장관으로 50대잖아요. 예. 그분이 제일 젊고 나머지는 60대, 70대니까 김양근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체력전이었는데 여기 재밌는 게 또 예. 재밌는 게 요 실시간으로 감시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지령이 바로바로 내려오면 그게 다 도청 우려가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도청이 절대 안 되는 팩스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했고요. 아니면 비와 폰이라고 하죠. 비화폰으로 하고 북한은 직접 달려갔다 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네, 그게 이제 언제 미국에 도청될지 모르니까 예. 직접 사람이 달려가서 대면 보고를 해서 지령을 받아서 쪽지를 받고 달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평화의 집에서 했잖아요. 예. 근데 1차, 2차 두 번을 다 평화의 집에서 한 거예요. 예. 그동안은 북한이 통일각을 중시했었거든요. 통일각에서 하자 왔다리 갔다리 하든가.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자존심을 숙이고 평화의 집 오케이 예. 다 뭐 몰라요. 밥이 더 맛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평화의 집에서 1, 2차를 다 한 거 보고 야 이것이 그 악수하던 모습이랑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악수를 하는데 무슨 꼭꼭 경쟁을 펼치는데 우리 남측 인사들은 각도가 악수를 하지만 90도에서 한 3도 정도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3도만 기울어져 있는데 남측 북측 인사들은 예. 한 80도 정도로 더 기울여요. 약간 남쪽으로 더 가요. 예. 이 모습이 평화의 집에서도 회담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급했다 거나 북한이. 더 급했던 거죠. 안 소장님, 이번 회담 때 실제로 뒷이야기를 취재해 보니까요. 북측에서 정회 요청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예. 수시로 정회 요청을 해서 40분 회담하고 10분 정회하고 30분 회담하고 20분 정회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4시간을 정회하기도 했다는데 예. 북측에서 이렇게 쪽지가 날아든다는데 실제로 과거에서도 김정일이나 아니면 더 이전에 김일성 때도 이렇게 쪽지나 지시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당도했습니까? 그렇죠. 뭐 이것은 이제 평양에서 그 말하자면 지시가 오고 또 일종의 이제 작전 타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술 전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저 김양건 뭐 70대 중반 넘고 또 황병서도 66세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주사를 자주 맞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금당투나 뭐 산삼주사나 이게 강장 주사를 맞아야지. 아, 그렇습니까? 북한에 좀 저렇게 60대 예. 넘은 고위 간부들은 이렇게 주사로 뻗친단 말이죠, 건강을. 예. 주사 힘으로. 주사 힘으로 뻗치기 아니 때문에. 실제로 주사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 아마 휴게실에 가서 저 소파 세면장에 가서 이제 그 간호사가 아마 따라왔을 겁니다. 주사를 놔줘야 또 들어와서 한 2시간 앉아있지. 김양곤 같은 사람 절대 못 앉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사를 놔주고도 또 주사 껍데기니 그 케이스는 다 또 싸들고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한테 넘어올까봐. 그래서 아마 작전 타임도 있었지만 주사도 맞아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누가 그러셨던가요? 허리를 펴라. 이걸 이제 자꾸 노인네니까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이 주사 놔줘야 허리가 펴지지 예. 주사 안 놔주면 계속 허리가 구부리고 찌그러지고 하니까 그런 면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평양에서 OK 사인이 떨어졌답니다. 정 의원님. 오늘 새벽 평양 김정은이 OK 사인을 하기 전까지 수시간을 기다렸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 측 통일부 관계자의 표정도 처음 어제 낮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관적이었다가 어제 밤 늦게까지 평양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부 다 대기 상태로 기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예. 그 타결이 된 걸로 생각하고 기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고 마라톤 협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는 거의 근데 끝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결렬이나 정해가 됐다는 얘기는 있어도 결렬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뭔가 나오긴 나오나 보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감옥 속에 몰아넣고 이게 끝장 협상을 보게 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시간이 언제냐 하고 했는데 역시 뭐 야행성인지 언지는 몰라도 새벽에 이제 오케이 사인이 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은도 막판까지 그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고심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중앙을 보면은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민감한 현안은 김정은 직보가 관련,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작전 타임에 황병서가 이 협상 때문에 평양에 얼른 다녀온 것이 아니야 하는 이제 분석 기사가 있는데요. 아, 황병서가 사실은 정회를 요청하고 4시간 동안 이번에 오리무죽인 적이 있었어요, 막판에. 네. 그래서 우리 측 대표 김관진 실장 4시간을 뒤에서 휴게실에서 멍하니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4시간 동안 황병서 뭐 했냐? 여기 이 판문점과 평양이 거리로는 1시간 반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이면 3시간이고 1시간 정도의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를 할 시간이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예. 이제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이 노령에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하시니 4시간까지 막 달려서 왔다 갔다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 또 그 야밤에 또 그 사이에 이제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고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하지는 않고 아마 좀 쉬면서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쉬면서 김정은이 고뇌하는 동안에 그 생각하는 동안에 시간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뭐 개성에 가서 자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이거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평양에서 개성까지가 180km입니다. 예. 그런데 도로 사정이 우리 고속도로 틀려요. 도로가 군더더기 패였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평양 개성 가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고. 많이 걸리네요. 50에 60km 정도 달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 그 시간에 갔다 올 수는 없고 가더라도 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북측의 판문각.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쪽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즉시 우리 쪽에 있는 뭐 팩스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비약이나 또 우리 쪽 사람들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북쪽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판문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북한 평양에 연락하고 쪽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건너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시간대 판문가에 가서 자기들끼리 중요회의를 했거나 도청 방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직접 김정은과 통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쉬었다가 아마 그랬을 시간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보면 어찌됐든 협상의 주도권 시점에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황병서, 우리 김광진, 김양건이 처음에 우리 김관진 나와라 하니까 우리가 뭐 김양건은 아니다. 황병서 나와라 할 때 황병서 나온 것 자체가 북한이 벌써 한 수 접고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예. 게다가 두 번째 장소 어디서 하냐. 나머지 니들 내려와라. 그래 평화의 집 한다. 이것도 또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협상은 시종일관 북측에서 매달리는 협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참 남북관계에서 드문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건 이번에 관례가 된 거예요. 예. 북한이 이제 사실 여기에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외적 고립된 거, 그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력, 뭐 군사력 모든 기회를 느끼기 때문에 했지만 이번에 굉장히 남북 관계에서는 큰 꼭지점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이게 관리한다면 이제 북한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제2인자는 우리 2인자하고 틀립니다. 사실 우리 국무총리보다 북한의 2인자가 지위로 본다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더 거예요.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무총리는 현재 의전설 5위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의전설 2위는 국회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이번에 2위를 4번 했다는 것은 북한 측도 이제 이 격을 가지고 맞추는 데서는 한 수 접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아무튼 협상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볼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미숙함이에요. 협상 과정에서 미숙함인데 방금 안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급함도 많이 보였지만요. 실제로 자기 스스로 48시간 이거 정해놓고 이렇게 등등등 밀어붙이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여지를 줄여버리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네. 결국은 자기가 손드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좀 판단을 해요. 김정은 얘기 나와서 남북 고위급 회담 극적 타결 그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가 바로 김정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극적 합의 김정은의 마음이 바뀐 것이냐 변심이라서 좀 뉘앙스가 그럴 수 있지만 김정은의 마음이 맞으면 바뀐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이 결국은 굴복한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희 소장님. 예. 김정은의 오케이 사인이 오늘 새벽에 떨어졌다. 예. 사실 남북 간에 지금 보고 있는 저 협의문 공동 발표문은 어제 낮 시간 이후에 남과 북이 거의 다 완성을 했고 북한 김정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측에서는 오케이를 했고 김정은이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혼자 고심을 했다는 건데 예. 김정은이 도대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글쎄, 새벽 2시로 이렇게 그 발표 타임을 맞춘 것도 이게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북한의 전략이다? 네,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은 다 자니까 우리 언론도 물론 그때는 이제 저거 하지만 일단 공표되는 것이 덜 공표되도록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다 보니까 네. 새벽 시간으로 좀 딜레이 시킨 것 같고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남북 관계 통일 분야를 신년사에서 19%로 사상 최대로 분량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온 거 보면은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와는 좀 반대로 가다가 지금 저런 극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 10일 그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 북한이 뭐 ICBM이나 또는 핵무기나 이런 걸 꺼내놓지 않는 한 그 꺼내놓으면 우리 또 스피커 또 스위치 넣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넣는 조건으로 해서는 9, 10월에 정상회담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볼 때 또 우리 아까 우리 저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 저거 전환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내에 남한 대통령들은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면 안 되니까 정상회담의 유혹에 더 약하거든요. 김정은은 앞으로도 정상회담 10번 더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통령은 딱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정상회담의 유혹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가을쯤 정상회담은 성숙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김정은의 머릿속 속내에 대해서 추측을 해주셨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오늘 조간신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협상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라는 분석 기사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 재미있어요. 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비 접촉을 하고 있었을 때 이때는 바로 이제 통일가게에서 하고 있었는데 예비 접촉을 통일가게 띠르릉 하는 전화가 울렸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누구였느냐? 김일성 주석이었답니다. 영상 보내라오. 직접 영상을 다 보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중계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은 없잖아요. 북한에 없었다. 없어서 KBS가 중계를 해서 KBS가 다 찍어서 그거를 보내면은 김일성 주석이 그걸 다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면서 만개칠남 스타일로 지령을 내렸다. 그렇군요. 이 스타일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하나 다 개입하는 스타일이다. 예.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스타일인가를 또 분석했는데 반면에 아들은 조금 소심했나 봐요. 예. 김 주석이 사망 후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고 예. 그래서 회담이 열리면은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자신이 신뢰하는 극소수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다면 의견을 묻고 그제서야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김정은은 어떠냐? 예. 기사를 종합해 본 결과 잘 모르겠다입니다. 김정은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 아마 추측컨대 이런저런 혼합형인 것 같다. 어쩔 땐 자기 멋대로, 어쩔 때는 주변한테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게 자꾸 형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아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예. 지금도 강훈연문 배합 전술을 계속 쓸 것 같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런 기사입니다. 예, 이번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을 두고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결국 빛을 발했다. 남북 고위급 협상, 그것이 궁금하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다.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의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 발언 내용이 실시간으로 남과 북이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순간 북한 대표팀에게, 북한 김정은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 의원님, 결국 박 대통령의 저 강경한 원칙 발언 이후에 북한이 주체를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한다. 합의까지 타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여성 대통령이고 사실 여성은 군과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국방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헐뜯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북한을 다루는 문제를 보면은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역시 리더십의 스타일의 문제다는 것을 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청와대 말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협상 테이블에는 북한이 이제 한국 군인들의 지뢰 폭발로 인해 뭐 이분에 대해 부상 입은 데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런 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절대로 안 된다. 예. 확실한 사과를 요구한다. 물론 결론은 주체를 명시한 유감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타결을 하는 데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브랜드 마크가 그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이나 국민들과의 이렇게 나타날 때는 불통으로 나타나지만 적어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특효다. 확실하게 승부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맞는 그 절반의 임기가 지난 임기 반환점입니다. 25일이죠. 예. 2월 25일날 시작해서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대통령 임기가 오늘 2년 6개월로 절반이 지났는데 2월 임기 반환 이래 북한이 제가 보기에 좀 이런 말을 못지만 어떤 선물 하나를 대통령의 예. 어떤 그 리더십과 그다음에 지지율에는 선물 하나를 보탰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취재 후일담이지만 24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우리는 사과하러 온 거 아니다. 절대 사과 못한다. 유감도 못한다. 북측 주체도 못 밝힌다. 이랬었는데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저 강경한 북한을 향한 저 메시지. 예. 사과 없으면 단호하게 강경하게 우리 대응할 것이다. 하면서 미국의 B-52 폭격기까지 사실 스탠바이 시켜놨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그 압박에 김정은이 못 버텼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미숙함도 한 몫을 했고요. 그 대통령이 저 타이밍에 저 타이밍에 저 말씀하신 걸 두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잖아요. 아니 왜 협상의 여지를 줄여 내보내놓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제 할 수도 그랬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구분응선을 넘었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자로 확인이 된 거죠. 대통령은 이게 그 협상장에서 일단 넘겨줬어요. 저 문안대로 해라. 평양에 사실 사인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나의 마지노선 이거다라고 밝혀버린 거죠. 끝내기 한 방. 승부수예요. 예. 그런데 김정은의 미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뭐 할 수 있는 거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서는요 이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쟤네가 준 전시 상태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뉴얼을 다 봐버린 거예요. 뭐 특수전유원회 네. 잠수함에 공중부양정에 네. 이미 우리가 어찌건 툴을 발령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막 알아서 예. 움직여줬잖아요. 이미 다 봐버렸어요. 군사적으로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거고 또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대남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나머지가 없는 거죠. 중국이 움직이길 하나 러시아가 움직이길 하나 뭐 미국이 움직일 리는 없고요. 바깥에서 아무도 안 움직여줘요. 자기들이 부르릉 걸어놨는데 끈적도 안 해요. 예. 오히려 예비군들이 자원에서 다시 뭐 입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요. 제가 저 공군 장교 출신 옆에 계신데 이런 얘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북이 뭐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는 척 했잖아요. 남을 위협하는 척하고. 북한 공군이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부 다 북한 비행기 있잖아요. 경납고에다 끌어놓고 딴 데로 보내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전 초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북한 비행기는 싸그리 다 경멸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초토화되니까. 초토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전력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세게 밀어붙여 놓고 나니까 48시간 걸어놓고 나니까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예. 협상에서 이 미숙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수를 놓으면 되죠. 괌에 있는 거 끌고 올까? 핵잠수함 갖다 놓을까? 원산업까지 3개월 정도 잠겨놓으면 자기들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쏟아내다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협상 전술에서는 크게 잃었다. 얻은 건 내부적으로 얻은 건 있지만 남북 협상에서 완전히 크게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재밌는 게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수에 당황한 김정은. 민감한 확성기를 그냥 틀어 제꼈고 K9으로 반격을 했고 그리고 미군 전력 B-52 폭격기에 한미 최신의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북한에게 알리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을 한번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 박근혜의 초강수에 김정은이 당황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 김정은이나 뭐 그 측근들이 야, 그 양반 참 독하네 아마 이야기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당해봐서 잘 왜냐하면은 자, 이번 거는 참 우리 예측하는 게 전번에 개성공단 때요. 북한이 개성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 피해 우리 남북 기붕에 다 돈 주겠어. 몇천원 다 주겠어. 다 기업 철수해. 그래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안 해? 안 해. 딱 폐쇄하겠어. 그다음에 그 손에 다 정부가 다
다 지원하겠어. 하니까 북한이 손들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북한에서 무슨 남북 고위급 회담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에서 격이 안 맞아? 안 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인지 북한에서 남북 회담 하자면 아이고 고마워로 나갔습니다. 예. 네. 그게 업적이 되니까. 내부에서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박 대통령 격 안 맞으면 안 해. 이런 겁니다. 아마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분명히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남북 정상회담 아이고 고마워로 올라갔습니다. 예. 사실 약간 굴종이죠. 평안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예. 그런데도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원칙 세울 겁니다. 야,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은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양쪽의 협상이 결과 있어야 된다고 한. 두 번째, 누가 보더라도 중립지역 또는 어디서 해야 된다 아마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충분히 그러라고 믿어요. 무조건 남한 내에서의 선거를 위해서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지 않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를 워낙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 약간 빗나가지만요. 한 미군이 성조지라는 미군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쓴 재미있는 글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군 스텔스기가요. 평양 상공에서 몇 바퀴 돌다 와가지고 예. 북한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평양 상공에 돌다가 일부러 돌고 저공백을 했는데 평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종사가 스텔스기가. 그래서 그 조종사가 성조기에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으면 제일 재밌었던 것은 평양에서 돌고 왔는데도 북한 멍청이들 모르더라. 그 정도로 근데 북한이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남북한 군사력의 갭, 물론 지금 미군 이야기입니다만 알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는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원칙은 매우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세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이번 북한을 처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요. 긍정평가 한번 보시면 돼요. 39.5, 39.9인데 8월 셋째 주에 4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남북 협상 타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8월 넷째 주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지지율은 더 크게 올랐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해지는데요. 매우 재밌는 50% 넘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대통령이 그 군대 방문했을 때 그 군복 입고 딱 앉아 있는 거 보고 역시 군인의 딸이다. 군인의 딸이다. 저도 군인의 딸인데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런 단호한 리더십이 이번에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와서 휘날레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남북 간의 긴장 관계 국면에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언제 어디서 이 협상을 깨고 물리적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휘날레 기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랑스럽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갑여단, 5기갑여단 소속의 우리 군 장병들이 24일에요. 글쎄요. 저녁, 군 제대를 자진해서 연기했습니다. 나 지금 저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완전 무장한 채로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장병뿐만 아니라 장병 50여 명이 자진을 해서 저녁 연기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우들과 함께 나라 지킬 것이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제대할 수 있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이런 애국심 있는 청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안 무너집니다. 내부에서 북한이 아무리 종북 세력들로 뒤 흔들려고 해도 이런 청년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오늘 특집으로 보내드린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다양한 기사,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